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개편 교재 핵심 정리 두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노인복지와 장기 요양 제도입니다.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들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는 전문적 노력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공적 부조, 그리고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 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국민건강보험, 장애와 사망, 소득 상실을 대비하는 국민연금보험, 실업을 예방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험이 있고요. 근로자의 산업상 재해를 대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과 각각의 키워드를 익히셔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그리고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 고용보험은 실업이고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기억해 두시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과 같은 키워드를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 마지막은 사회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속에 노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노인사회를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또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 사회와 관련한 내용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요. 두 글자인 고령화 아니고 초고령 아닌 두 글자인 고령 사회가 중간에 들어가는데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14에서 20%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는 화자가 될 화자로 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사회라는 것이고요. 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면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원칙인데요. 이 내용은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독참, 보, 자, 존을 기억해 주시고요. 독립의 원칙은 독립을 하자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버는 곳은 일자리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지내는 것 등이 독립을 위한 원칙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의 원칙은 나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 끼워주지 않겠죠. 참여는 함께 그 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식과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호의 원칙 키워드는 보호입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원칙 키워드는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과 자원, 그리고 여가 서비스 이용인데요.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스트레스로 인해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의 원칙은 자유와 공정한 대우가 키워드인데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자유가 없는 삶은 존엄하지도 않고요. 또 못생기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면 역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존엄의 원칙의 키워드 또한 쉽게 암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매 사업과 건강 보장 사업으로 말 그대로 치매와 관련된 사업은 치매 사업, 또 건강 사업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노인복지 시설을 분류해 볼 텐데요. 이제까지의 노인복지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가장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여가, 재가와 함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또 일자리 연계기관 등을 분류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아프든 아프지 않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양로원이라고 흔히 부르는 양로시설이 있고요. 주로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주택은 정부에서 주택을 임대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편의나 생활 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아픈 노인, 즉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아픈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시설로 구분되지만 치료가 아닌 요양을 하기 때문에 요양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인데요.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키워드로 구분해서 외워 두셔야 하는데요. 노인복지관은 교양, 취미생활, 그리고 경로당은 자율적 정보 교환, 학대 노인 지킴이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 노인교실은 건전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등을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노인의료시설처럼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가서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문 목욕, 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욕창관리, 치아관리 등을 해주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혹은 10시부터 3시 등 하루 중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는데 주야간 보호센터는 이렇게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 보호는 출장이나 여행 혹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해서 지낼 수 있는 단기 보호가 있고요. 그 밖에 서비스로는 복지 연구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마지막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요.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각종 일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학대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를 받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치료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노인장기 요양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적과 보험자, 그리고 가입자, 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스스로 힘든 경우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스스로 힘든 분들이 인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족,
또 이해 관계 모두 가능하고요. 관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 두 경우에는 신청자나 또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매 환자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방문 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포함해서 인지 상태, 가족 환경, 집안 환경, 질병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신청자나 가족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을 거쳐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되고요. 만약에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면 30일 연장 가능하고요. 판정 결과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지 지원 등급이 있는데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입니다. 인정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이고요. 인정 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할 때는 직전 등급과 같으면 1등급은 4년 연장해 주고요. 2등급에서 4등급은 3년, 그리고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2년을 연장해 줍니다. 다음은 등급별 점수와 상태인데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우선 1등급부터 점수를 외우셔야 하는데요. 95점, 75점, 60점, 51점, 45점을 외워 두시고요. 상태는 전 상부에서 일을 많이 시킨다라는 것을 함께 외워 두시면 정답을 찾아내기가 좋습니다. 차례대로 전은 전적으로 또 상은 상당 부분, 부는 부분적으로 이런 일정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현물급여인 재가급여와 또 시설급여가 있고요. 등급을 받았지만 재가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인데요. 인정 신청을 해서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각 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기관 직원이 수급자 가정으로 와서 방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장기 요양 인정서를 보고 등급과 유효 기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서비스 대상자로 판단이 된다면 욕구 평가와 또 욕창 위험도, 낙상 위험도, 인지 상태 등의 기능 상태를 평가해서 이 평가를 기준으로 공단에서 내어주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고요. 이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보여주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기관 소속의 사회복지사는 계획서대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혹시 바뀐 욕구나 기능 상태의 변화 등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1년을 주기로 서비스를 이어갈지 혹은 종료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표준 서비스 분류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표준 서비스 분류표에 따른 서비스만 제공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또 정서 및 의사소통, 인지지원,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건강 및 간호 관리는 간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기능 회복 훈련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이 두 가지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역할 6가지를 각각의 키워드와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올해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6가지의 역할 모두를 각각의 키워드와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수강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장기요양 제도와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 매 회마다 꾸준히 서너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오늘 공부한 영상의 내용만큼은 기억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